또 참신함이 필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참신함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뭔가 소재 자체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비꼬아서 표현한 책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콩쥐 팥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콩쥐 팥쥐를 뭔가 비틀어 놨어요. 아니면 표현한 등장인물이 좀 달라졌어요. 이런 것들로 참신하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뭔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작품, 이런 것도 참신하다라고 표현하고요. 재미는 정말 말 그대로 재밌으면 돼요.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 할 만한 내용. 그래서 내용을 평가할 때 유익하거나 참신하거나 재밌거나 다 가지고 있으면 좋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평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표현하는 건 글도 있고요. 그림도 있어요. 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표현도 독창적이고 탁월해야 되고 이렇게는 얘기해요. 어휘나 문체 이런 표현 자체가 좀 독창적이거나 아니면 그림 자체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된 재료. 왜 아까 우리 그림의 사파 얘기하셨는데 이 들어가는 그림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가져온 책 그림 표현이 굉장히 달라요. 선을 쓰는 거, 색을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인쇄하는 방법, 이런 거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독창적인 예술 표현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독창성, 글과 그림 둘 다 얘기하고요. 탁월성, 글이나 그림의 표현력이 뛰어나다. 이게 안 그러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교사한테도 굉장히 지루한 책이면 아이들한테도 지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끔 그런 책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이 책은 누구 보라고 만든 책인가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책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글이 있고 그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각각 돌면 안 되죠. 같이 유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각 페이지 혹은 이렇게 펼쳤을 때 두 페이지가 글하고 그림이 같이 연결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그림 내에서 예술적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색, 선, 모양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재질 이런 게 다양한 것들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왜 가끔 글이 없는 그림책 있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글이 없다고 해서 메시지가 없진 않죠. 여기에 7가지 색깔의 쥐가 나타나서 뭔가를 활동을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엔 글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쥐가 7마리 있는데 7가지 색을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다른 생각,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메시지, 내용하고 그림하고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표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책이 그림도 좋고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고 내용도 좋아요. 근데 이 책을 잘 가지고 갔는데 누워서 아직 글도 모르는 애한테 읽어줘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한테 적합한지 또 평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활동 계획할 때 꼭 위에 쓰는 게 몇 세 대상의 활동인지를 꼭 써요. 우리가 보면 만 0세 아이들하고 만 5세 아이들하고 굉장히 다르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쓰는 책이라든지 활동 방향이나 이런 게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이 이 책이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달 적합성.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5살이면 이 5살에게 맞는 책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나아가서 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말고 앞으로 조금 더 교사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잠재적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때 비고츠키 얘기 들으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다. 그러면 교사가 요만큼을 도와주면 아이가 이만큼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인데 여기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말고 조금 더 교사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요 영역까지를 발달로 보고 거기까지 발달 적합한 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발달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발달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교사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관심을 갖는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내용상 아이들에게 재밌는 책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아이들이 뭔가 현재 재밌어 하는 것들.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교사가 나는 이런 주제로 생활 주제랑 관련해서 봄에 대한 책을 보여주려고 책을 가져와요. 그래서 봄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아이들이 딱 책을 선생님이 딱 덮었는데 아이들은 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 있는 표현이 뭔가 재밌어서 그게 마음에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관심 갖는 요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상, 표현상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한다면, 그런 책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아이들이 뭔가 더 관심 있게 갖는 요소를 가진 책을 선택을 하면 아이들이 책을 더 즐겁게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조금 더 연령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이 있거나 아니면 의외성이 있거나 책들 중에서 가끔 뭐 이렇게 책을 덮었을 때랑 뭐 펼쳤을 때랑 그림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다 뭔가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 아이에게 적합한지 이런 걸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실은 거기까지가 가장 책을 선택할 때 기본적인 선정 기준이 되고요. 여기는 그 다음 단계예요, 사실은. 그럼 그런 책들 중에 교사가 어떻게 책을 선택해서 어떻게 읽어줄지를 고민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그 수많은 책들 중에 굳이 이 책을 고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어린이집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주에 표준 보육 과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럼 그 계획에 맞는, 그 주제에 맞는 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 생활 주제와 관련된 그림책을 고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이집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요. 집에서 그냥 아이들 지도할 때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지금 느끼는 거랑 비슷한 생활 주제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겨울 주제가 가장 쉬운 생활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 아이의 생일이었다. 그러면 생일과 관련된 거.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동물원을 갔다 왔어요. 그럼 동물원과 관련된 책을 선택을 한다든지 이게 가장 이제 쉬운 선택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책을 고르는 것까지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온 책들도 그거에 의거해서 어떤 책은 그러니까 각각의 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내용에 더 적합한 내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건 표현에서 거의 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일단 우리가 진도를 그냥 먼저 쭉 간 다음에 활동하는 거를 이어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을 이해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이 동화책, 그림책이긴 한데 이걸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냐?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이라고 부르는데 왜 사실 동화책이라고 안 하고 왜 그림책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같은 의미기는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그림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림책의 그 느낌이 어떠세요? 네, 맞아요. 딱 얘기해 주신 거가 메시지가 있지만 그거 그림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책 앞에 그림이 붙었다는 얘기는 그림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이 읽는 책은 사실 그림이 별로 없죠. 그 그림의 의미나 그 의미 자체가 그 문자를 읽는데 가끔 들어가는 페이지를 차지하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읽어주면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들은 문자보다 그림이 먼저거든요. 물론 문자에 관심 있을 때 문자 읽어요. 근데 사실 문자보다 그림으로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훨씬 많아서 그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그렇게 크게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도 글 하나나 아니면 그림만으로 원래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 글 없는 그림책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그림 언어 혹은 글과 그림 두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요. 언어 자체가 문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으로도 전달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글과 그림이 동등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림이 더 우위에 있어요, 문자보다. 그래서 그림책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냥 주제만 잘 전달하려고 고민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글자체, 그림, 그다음에 레이아웃, 표지 디자인, 재질 다 고민된 거예요. 보면 동화책들도 보면, 그러니까 그림책 여러분들이 가져온 것도 일단 크기도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냐 아니면 세로로 넘냐 이것도 다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표지 디자인, 심지어 그 표지 한 장 넘긴 다음에 면지 이런 것들도 다 고민해서 통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적인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잘 어울려져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그림책 하나 이야기하려면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림에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적인 조합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하는 얘기가 그림 하나하나의 순서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넘기는 드라마다라는 표현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상의 순서로 그림책을 표현하진 않거든요. 가끔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심지어 과거 미래 아니고 다른 세계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배치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하고 싶은 얘기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도 보고요. 그 다음에 글 언어랑 그림 언어를 읽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림책의 구성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읽어준다 그러면 어떤 거 가장 먼저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아들한테? 네, 그쵸. 가장 먼저 표지 보여주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뭐가 있네 하고 넘어가요. 막 넘겨요. 막 넘겨서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뭐 넘겼죠? 중간에 뭔가 넘겼어요. 그죠? 보면 앞에 몇 장 이렇게 더 있어요. 이 앞에 뭔가 있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여기서 얘기하는 앞표지, 뒷표지 말고 앞에 중간에 본 화면 말고 이 안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표지, 그러니까 앞표지 말고 중간에 면제도 뭔가 메시지를 담아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목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 넘겨서도 제목이 한 번 더 나와요. 대체로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보면 제목이 써 있을 때 보면 앞표지에도 분명히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면 그림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이 책처럼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달라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책 읽을 때 그냥 넘기는 것처럼 넘겨버리면 이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까지. 그리고 책 표지도 사실 앞표지랑 뒷표지랑 연결되는 책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같이 펼쳐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 책의 그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일단 앞표지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책을 골라서 읽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 책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장면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새로 그리기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책에 대한 그 이미지나 이런 거를 결정하게끔 하는 거라서 앞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다들 앞표지는 보지만 뒷표지 잘 안 봐요. 근데 뒷표지도 사실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라기보다는 뭔가 좀 여운을 남기려고 한다든지, 얘 같은 경우에도 미술관과 관련된 거여서 미술관에 있을 법한 그림을 그렸는데 뒤에는 미술관 안에 다른 장면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뒷표지도 뭔가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작은 그림을 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지라고 하는 게 이제 표지를 열었을 때 나타나는 양쪽 면. 얘도 앞에서 열었을 때 면지가 있고요. 뒷표지도 열면 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뭔가 더 그림이 있지만 그냥 색깔만 있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색도 보면 선택한 그 색인 거예요. 보면 지금 선생님께 들고 계신 거 초록색이죠.
초록색 말고 노란색을 쓸 수도 있고 파란색을 쓸 수 있고 검은색을 쓸 수 있는데 굳이 초록색을 썼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미술관이라서 미술관 안에 미술과 관련된 실제로 그린 그림들 이런 것들을 표현을 좀 했는데 이 연결시켜주는 실용적인 역할도 하고요. 굉장히 장식적인 측면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벌써 이 장면에서부터 이 책은 아이들 시선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여기 뭐 그렸네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제목 화면이에요. 왜 우리 영화 볼 때도 우리가 이 영화 무슨 영화 보는지 알고 들어가죠. 근데도 보다 보면 앞에 뭔가 막 나오다가 뭐 중간에 뭐 그 나오는 등장인물 이름 막 나오다가 중간에 짠 하고 노래 그 제목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목 화면이에요. 그래서 앞에 분명히 큰 그 표지에서 본 거지만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 한 번 더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진짜로 시작이야 라고 하는 도입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 화면들, 그러니까 본 화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스토리가 이제 연결이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안에 내용은 이제 연속성이 잘 드러나게끔 연결되게 한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앞 표지부터 뒷 표지까지 쭉 모두가 다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림책 배울 때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뭔가 그냥 우리 책 안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림적으로 그리고 뭐 면지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가 또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책은 이런 걸 또 표현을 하려고 했네 라고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책을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 활동 계획안을 짤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PPT에 없는 슬라이드가 가끔 있어요.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막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책을 잘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거랑 얘기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까지 됐어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활동을 이제 계획을 할 건데 어떤 활동들을 계획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 책을 읽어주고 이 책을 잘 이해했는지 감상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뭐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느낌을 표현을 한다든지, 근데 뭐 그걸 뭐 말하기로 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하고 뭐 이야기 나누기나 아니면 뭐 쓴다든지 아이들 이 쓰기가 되는 정도의 연령이면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한다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고요. 아니면 이야기의 내용, 그 내용을 회상을 하게끔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지도라고 해서 스토리가 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주인공이 가는 데가 조금 이동이 돼요. 뭐 미술관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고 한다면 그걸 또 진행표처럼 지도처럼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책의 그 특징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등장인물에 대한 생각을 모은다든지, 그러니까 등장인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뭐,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쓴다든지, 가상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 역할을 내가 해본다든지, 좀 더 확장이 계속 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에 가깝다고 한다면, 비평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아이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명확하게 구분된다기보다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주인공에 대한 생각을 모은 다음에 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제가 자주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책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저는 앤서니 브라운을 좋아해요. 그러면 앤서니 브라운 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책들을 이제 이 책 읽은 다음에 다른 책들을 소개를 해서 이 작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본다든지, 그래서 이 작가가 쓰는 색채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책을 많이 읽고 종류를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왜
굉장히 유명해지는 책은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요.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름빵 같은 거 있죠. 구름빵은 처음에 책으로 나왔을 때 그게 재밌게 다 읽었는데, 그게 갑자기 애니메이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지금까지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매체들도 보면서 같이 비교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작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있는 책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뒷이야기,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이제 그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이 선택 말고 다른 선택했으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활동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우리가 해볼 만한 생활 주제다라고 하면 소재에 대한 동시를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조금 이거는 시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지만 같은 제목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그림책을 만들어 본다든지, 아이들 중에 그 7세 정도 되고 아이들끼리 소그룹으로 뭔가 작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 역할극을 만들기 위해서 대본을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겠구나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활동 계획안을 한번 짜볼 건데요. 뭐 사실 수업 계획안도 어떠한 접근으로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언어 지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주제에 따라서 언어 말고 다른 영역들을 같이 계획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가족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뭐 언어라든지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과학, 역할 쌓기, 게임, 미술, 뭐 수조작까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 계획안을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몽글몽글 따끔따끔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병원 관련된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로 비슷하게 활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간단하게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제시는 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걸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 통합적인 계획안을 짤 건 아니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은 아마 그 현장에서 실습하시거나 하시면 이런 계획안을 좀 짜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사실 오늘 할 작업은 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 언어적인, 뭐 나아가서는 미술적인 것까지는 흔히 넘어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획안을 좀 짜볼 계획이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계획안 제가 좀 이따 나눠 드릴 텐데, 이 안에 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활동명, 아니면 활동 목표, 필요한 자료, 그다음에 방법, 뭐 평가.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까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뭐 유의점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확장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안 안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책이니까 계속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저는 행복한 미술관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앤서니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앤서니 브라운과 관련된 그 공연 같은 것도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책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이 행복한 미술관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 안에 관련된 걸 다 하고 나서 앤서니 브라운의 이런 책들도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해보면, 일단 이 책 자체가 가족들이 다 같이 미술관에 가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나들이 가는 책이라고 해서 다른 가족 나들이 가는 책이랑도 같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물원 가는 책, 이것도 앤서니 브라운 책 여기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책들, 내가 아는 가족 나들이 가는 책들. 근데 이때는 이 책이랑 조금 다른 유형의 책들을 같이 소개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활동할 수 있는 걸로는 뭐 동물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앤서니 브라운 책들을 여러 가지 소개해놓고 작가한테 편지를 쓰게 한다든지, 작품들을 비교하게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책이 미술관 안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소개되는 책이다 보니까 미술관이 나오는 그림책,
또 다른 것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활동 계획안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지금 행복한 미술관이라고 하는 활동 계획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보면은 활동명, 그 행복한 미술관에 가요라고요. 혹시 다 보이시나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 활동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활동을 몇 분 정도로 할 건지 대체로 수업 시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대상 연령,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상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 연령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할 거고요. 활동 목표 세우는 거, 우리 항상 활동 계획안을 보면 목표가 처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본다. 그러니까 아까 가족과 함께 어디 나들이를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하는 활동이 그림 이어 그리기예요. 이 안에 있는 그림 그 내용 중에서 있는 걸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협동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그 다음에 누리과정 관련 요소까지 넣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필수로 넣진 않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과정의 모든 영역들을 다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보면은 의사소통 영역이 우리의 언어 영역 능력인데 그거 말고 예술이라든지 사회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림책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림 이어 그리기 하고 마지막에 발표하는 전시 이런 큰 틀로 가야지 라고 하는 걸 좀 큰 틀을 좀 잡고 시작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질문을 써요. 경험 이야기 나눌 때 내가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까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족 나들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시작을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본 적이 있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책 감상으로 넘어갈 거니까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나들이를 간 가족을 만나볼 거야. 이런 멘트까지 쓰는 거예요. 이어질 수 있게끔 멘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 감상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런 걸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도 배우겠지만 책이 보면은 아주 두껍진 않지만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았을 때 꼭 그 자리에 웬만하면 한 번에 책을 다 읽어주라고 해요. 끊지 말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다시 집중하게끔 해야 되죠. 그럼 그 읽어주는 거 잠깐 멈추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멘트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쯤에 아이들에게 이걸 이야기를 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으로 그 장면에 가족들이 뭔가 미술관에 가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중간에 이야기를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기분이 어떨 것 같니는 사실 너의 기분은 어떨 것 같니랑 비슷한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이 책은 작품들 소개가 좀 있다 보니까 작품들 끝난 다음에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라고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근데 너무 길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말 한 번 하고 바로 넘어가고 이렇게 호흡이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책 감상할 때도 중간에 어떤 그 질문을 할 건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우리가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좀 고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갈 때도 그림책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해봤던 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순서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멘트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전시하고 나서 질문할 것들 아이들에게 각각 어떤 걸 질문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해서 계획안에 쓸 거고요. 평가까지 우리가 마지막은 항상 평가,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평가 간단하게나마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활동 시 유의점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책과 관련해서 활동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들
조금 더 뭐 이 책에 나오는 작품들과 관련해서 뭘 더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연결해서 해볼 거를 제안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책 두세 권들 중에 한 권을 고르실 거거든요. 한 권을 골라서 그 책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직접 계획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막막해요, 처음에. 당연히 막막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경험 이야기 나누고 그림책 감상하고 그림 그리기로 갔거든요. 근데 이때쯤 되면 그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 난 이 책을 왜 가져갔는가. 좀 더 쉬운 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지금 책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활동 계획안을 짠 거예요. 보면 제목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해서 사랑과 관련된 주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들이 나와요. 이만큼 사랑해요라든지 이만큼 사랑해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신체적으로 활동을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앞에 다른 매체도 써요. 사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래를 듣고 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면 표지부터 시작해서 토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책을 다 읽고 나서 사랑 올림픽이라고 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해서 여기서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안에 들어오는 여기 이 책에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실제로 같이 더 많이를 몸으로 표현하는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신체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요. 신체 활동 다음에는 색종이로. 저 안 보여요? 이렇게 할까요? 네. 그 다음에는 색종이로 접기를 해요. 그래서 활동이 보면 신체 활동, 그 다음에 미술 활동,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심지어 사랑의 행진을 하면서 교실문을 나가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수업 자체가 부모님이랑 같이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 책 자체가 내가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아세요? 해서 부모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 참여 수업에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활동 계획안을 여러분들이 직접 짜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읽어주기를 지침을 이런 질문들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려고 한 건데 활동 계획안을 먼저 해볼게요. 계획안을 해보고 이걸 나중에 조금씩 수정을 하게끔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일단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20분 정도는 더 시간을 쓰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을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느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서, 뒤에 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활동에 책 읽어주기, 그림책 읽어주기를 중간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앞뒤 전후에 뭘 넣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네, 당연히 어려운 거고요.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어렵지만 한번 시도해보는 걸로 일단 시작은 해볼게요. 지금 한 거 그대로 나중에 모의 수업 할 거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번 수정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다 완성은 안 되셨어도 어느 정도 시작은 하셔서 작성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작성해 보신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해보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 게 편하신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읽어주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활동 전체 중에서 읽어주기 앞뒤 전후에 대한 내용일 거라서 여러분들이 요걸 배우고 나서 수정을 조금 더 필요하다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수정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그림책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해요. 그 그림책 읽어주기가. 그래서 물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읽어주지 않아도 융판 동화나 TV 동화나 아니면 CD로 나오는 거라든지 얼마든지 다 읽어주는 매체들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교사 목소리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눈빛 교환하면서 읽는 거, 요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읽어줄 그림책 내용이나 특징 당연히 선생님들 다 읽고 아이들하고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 어떤 질문을 할지,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을 할지도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어줄지, 그림책의 그 특징에 따라서 읽어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슬쩍 봤는데 지금 선생님의 책 보면 한번 중간에 펼쳐봐 주세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거워서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요, 책이요. 그 다음에 아까 책이 심지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이요. 제가 이건가요? 3등분,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책이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책을 어떤 것부터 먼저 보여줄지에 대해서 흥미를 끄는 게 확실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순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도 나오고요. 이걸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의 간격을 주고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는 책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책 제시해줄 때 어떤 식으로 제시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보면 네, 왜 어려워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처음에 책 읽어줄 때 어떤 것들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읽어줄 때 대체로 대그룹 혹은 소그룹으로 있는 자리에서 읽어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 읽어줄 때 들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 준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준비도 중요하거든요. 나는 아직 책에 흥미가 별로 없고 들을 생각이 없는데 선생님이 와서 앉아 해서 앉으면 바로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준비가 다 됐는지, 특히나 왜 대그룹 같은 경우에 만 5세 같은 경우 7세 정도 되면 한 반에 20명 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책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삥 둘러 앉았는데 얼굴이 빼꼼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딴짓하기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책 읽는 걸 들어가야 되고요. 처음부터 아이들이 흥미를 확 끌어서 읽는 책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좀 몰입하는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 빨리 넘어가도 아이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읽어줄 때 가끔 저번에도 대면교 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 책을 잘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여서 이 책도 보여주지만 나하고도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책으로 교사 얼굴 가리지 않는 거, 그래서 아이와 눈 맞추면서.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내가 열심히 책 읽는 거에 몰두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캐치하려면 내 눈도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재밌어서 그냥 아이들이 집중해서 따라오면 괜찮은데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너무 길게 가지 않도록. 특히나 책이 짧으면 괜찮은데요, 스토리가 있는 경우엔 내가 읽어주기에도 되게 긴 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이들이 집중이 흐트러지기도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까 걔가 여기 있었는데 다음에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충분히 보여주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글만 읽어주고 자 여기 있는 글자 다 읽었으니까 넘길게, 이게 아니라 읽어주다 보면요, 아이들이 얘기 듣다가 얘기 듣는 거 말고 저 그림 쟤는 누구 뭐 해요? 라고 한다든지 그림 보고 질문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여유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긴 책이 아니면 되도록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라고 해요. 아이들 감정선이 무너져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그 책이 긴 거죠. 선생님도 읽어주기 힘들고 아이들도 집중하기 어렵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일수록 책이 더 얇고 조그맣죠. 그 얘기는 아이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 자신이 즐겨야 돼요. 내가 이 책을 아이들에게 잘 읽어줘야 되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아이들도 몰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같이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부분인데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거 이제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책 읽을 때 중간에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아마 쓰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볼게요. 두 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첫 번째는 좀 더 많이 하는 질문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동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기에 만약에 이 그림책에 나오는 동물이 될 수 있으면 넌 누가 되고 싶어? 혹은 네가 만약에 여우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대체로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 아니면 자신의 경험 이런 거랑 연결을 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요. 등장인물이 나였으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런 게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분석적인 접근법이 있어요. 요거는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책에 누가 나왔어? 아까는 그 중에서 넌 누가 되고 싶었어? 아니면 무슨 기분을 느꼈을 것 같았는데 여기는 누가 나왔어? 정보 확인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엔 이런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등장인물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 이렇게도 이제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일까? 이런 거 정말 정보로 파악하는 거죠. 아이가 정말 이 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것이 책을 읽어주고 아기한테 계속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책을 안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요?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게 질문의 양을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에 몰두해서 책을 즐겨야 되는데 질문을 받아서 그게 자꾸 깨지는 거거든요. 몰두를 잘하고 읽고 났을 때 얘가 제대로 들었나를 또 테스트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네. 제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 안 좋은 거 같아요. 네, 많이 하는 건 만약에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 특히나 더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읽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다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기는 해요. 근데 저도 사실 이 분석적인 접근법으로 질문은 별로 거의 안 해요, 사실은.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읽어주는 목적이 뭐냐에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냥 아이들이 이 책을 그냥 즐기는 게 목적이면 사실 이 질문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아이가 이 책을 보고 그냥 하고 뭐 내용을 이해 못했어도 괜찮아요, 사실. 그림 보고 이런 게 재밌네 하고 덮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문학적인 활동 뒤에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 이제 특히나 우리가 책 읽을 때 중간중간 아이가 잘 따라오는지 질문 조금씩 넣으라고 했는데 그 질문의 양도 이제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 조절을 해야 되기는 해요. 만약에 정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질문 때문에 책 읽는 것까지 싫어할 정도면 질문을 아예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획은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전혀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끌어와서 책을 읽혀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아이들을 읽냐에 따라서 그거 조금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 그런 아이들이 되어주실 거예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책을 금방 몰두하는 그 유아가 될 수도 있고요. 책은 정말 싫어하는 유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책을 가져오는 순간부터 다른 게 하고 싶은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모두 다 아이들에게 다르니까.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을 쓰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책을 읽고 독후감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건 같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맞아 이렇게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목만 쓰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 게요. 저희는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이잖아요. 집에서 활동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당연히 싫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이런 활동들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집에서 만약에 해야 되는 거면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수업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계획안을 뭐 안 하고 그냥 읽어주고 끝 할 수도 있지만 왜 그런 경우 있죠. 자유활동 놀이 할 때 아이들이 책 읽어주세요 하고 오면은 그거는 그렇게 자유롭게 읽어주고 그 다음 활동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활동으로 계획을 해서 아이들하고 다 같이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봤고요. 자, 중간에 그러면 그 몇 가지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것들, 주의 환기.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이 책에 몰두하게끔, 특히나 이제 다른 활동하다가 이 활동으로 넘어와야 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처음에 아이들 집중시키기 위해서 노래 부르고 손유희하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되면 설명하기, 이런 것들도 이제 해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뭐 가끔 그 단어 자체가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거 중간에 간단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막 단어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이 얘기야 하고 넘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수준 높은 질문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인지적으로 자극하는 개방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질문들, 이런 것들도 중간에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뭐 확산적 질문, 추론적 질문, 뭐 사전 경험과의 연결을 위한 질문,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야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적절한 피드백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반응이 오죠. 선생님 그건 뭐예요? 전 이거 싫어요. 그래요. 그럼 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해서 무시하고 책을 계속 읽어요. 될까요? 뭔가 그 아이들에게 작은 피드백이라도 해줘야 돼요.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걸 악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상상 이상의 아이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드백은 기본으로 해주는 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걸 너무 악용한다 싶으면 일부러 관심을 안 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궁금해서 아이들이 진짜 물어볼 수 있거든요.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피드백은 일단 줘요. 만약에 내가 대답을 바로 못 해주는 거면 그럼 이거 다 읽고 나서 다시 얘기해볼까? 요 정도만 해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절하게 피드백을 좀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자, 그렇게 봤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글 없는 그림책만 갖고 오신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걸 써볼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림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은 책들인데, 일단은 그 책에 아이들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답을 할 텐데, 이 어휘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해서 단어를 넓혀준다든지 표현을 조금 더 확장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그림, 우리가 보는 그림이랑 아이들이 설명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왜냐면 그 책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자로 그 스토리를 해놓은 건 아니라서 아이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력, 언어 그 구사력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니 해서 뒤에 이야기까지 연결을 좀 시켜보는 것까지 해볼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해서 인과관계, 추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좀 더 어린 연령, 영아들, 말이 막 트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를 설명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것도 연령에 따라서 좀 구분을 좀 더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 써도 괜찮을 텐데, 이 글 없는 그림책도 읽어주면 이렇게 읽어주라고 하지만, 영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여주면 손가락으로 찍고 웃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이들한테는 그림책을 즐기는 경험이거든요. 그걸로도 오케이예요. 우리가 뭔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 책을 가지고 뭔가 활동 꼭 해야 돼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특히나 그런 책은.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우리 활동 계획안이랑 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을 읽어주는 전후 과정까지 해서 3가지로 나눠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좀 정리해봤는데, 요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일단 요 부분은 좀 따왔는데, 일단은 그림책 읽어주기 전에 그림책 보여주면서 예측하게 하는 거. 표지의 제목, 그림들. 처음에 소개할 때부터 아이들 흥미를 끌어와야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처음에 예측하게끔 여기 누가 나올 것 같아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의 집중하도록 예측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 책을 미리
좀 읽어봤는데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일부러 먼저 조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하기 쉽게, 어렵지 않게 그런 방법을 써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책 읽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일단 몰두하고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읽은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회상해야 그 다음 활동을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이들이 이 활동 말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책이면 좋아하는 책은 아이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읽어요. 그럼 아이들이 내용이고 그림이고 다 이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 괜찮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책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각화하기, 떠올리게 생각만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책 다 읽은 다음에는 뭔가 책의 내용을 정교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책, 뭐 두 권의 책을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토리가 이렇게 뭐 공간이 변화된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뭐 지도라든지 그런 걸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주제를 확장해서 우리 아까 뭐 비평이나 창작 나왔던 활동들 아니면 다른 영역까지 미술로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관련된 그걸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가능해요. 그다음에 뭐 수조작 뭐 아니면 과학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책의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정교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 부분을 평가를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할 거냐면 읽어주는 속도가 적절한지.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해주시는 선생님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내가 몰입하기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천천히 읽어줘서 내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도 있어요. 대체로 아까 선생님들이 자기소개 하실 때 다들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듣거나 하는 경우는 없으셨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 수에 따라서 내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수 있고요. 발음도 좋으면 좋죠. 좋으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눈 맞춤을 잘 했는지. 특히 이제 초보 선생님들이 내가 준비한 활동을 하기가 바빠서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처음에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들과 눈 마주치면 아이들이 나한테 뭔가 질문을 할까봐 일단 이 책을 보여주는데 바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눈 맞춤도 하면서 눈 맞춤이 얘가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구나를 다 이렇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늘려가게끔 하고요. 그림 보여주기를 잘 했는지. 아이들이 그림을 충분히 즐길 만한 시간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평가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걸 체크해서 각자 이렇게 돌려주고 이런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는 너무 우리에게 가혹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서 나중에 대신에 이제 피드백을 조금씩 해주세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볼 거고요. 실제로 교사가 현장에서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스스로 해볼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매일 그림책을 잘 읽어줬는지, 그다음에 다양한 장르를 잘 읽어줬는지. 왜냐면요, 교사도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읽어주기에 더 편안한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서 보기보다 도와줬을 때 읽을 수 있을 만한 조금 도전적인 책들 이런 것들도 읽어줘야 됩니다. 우리 아까 잠재적인 발달 이야기 했거든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책을 읽어줬는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할 때는 교사가 와서 읽어주지만요. 그 책 사실은 계획할 때 책 읽어준 다음에 이 책 없애지 않고 교실 안에 두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읽어준 책 혼자 가서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접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 여러 번 보고 뭐 해서 기억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거, 그리고 교실 안에 다양한 장르의 그림책을 제공하는지, 또 우리가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나타내는 그림책을 제공하는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는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 이제 흔하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랑 관련된 책들도 제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에서 교사가 이런 식으로 읽어줄 때도 이 목적을 가지고 읽어주지만 어느 정도 책에 제시하는 담고 있는 메시지나 읽어야 되는 방향이나 좀 이런 거는
바로 캐치가 되실 거예요. 성인들이라서.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 목적으로 쓰지 않아요. 알지만 갑자기 뒤로 읽어요. 책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는다든지 이렇게도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이 책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놀이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지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걸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앞에서 읽어줄 때랑 교실 안에서의 활동이랑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다른 목적을 갖고 그림책을 읽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읽어주고 다 같이 활동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본인이 책을 가져와서 읽을 때는 괜찮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구분을 좀 지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에 대해서 하는 다양한 방식의 반응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거. 아이들의 굉장히 수많은 재밌는 반응을 보이는데 내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책만 봐.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특정 그림책에 대한 이와들의 견해의 차이를 존중해야 돼요. 그 얘기는요. 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책을 갖고 왔는데 반 이상은 재미없어 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 책이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책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니야 여기 재밌어 빨리 봐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책 간에 또 문학과 생활을 연결지을 수 있게 격려하는 것 우리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여기 나왔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아이들이 경험한 경우가 있으면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읽기에 관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은 책 읽을 때나 아니면 교실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뭐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아이들이 책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책을 많이 편한 곳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 환경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당연히 아이들하고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책 읽어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도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교사가 경청하거나 감상하는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활동 계획, 평가, 기록자인 거죠. 그리고 앞에서는 이 상호작용자, 이 활동을 좀 많이 눈에 보이게 많이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활동 계획, 평가, 기록하는 것들 이런 거 우리가 오늘 해볼 거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거라서 이렇고요. 굉장히 진도를 굉장히 빠르게 갔는데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반응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저희가 좀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책에 몰두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비언어적인 반응이긴 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서 막 웃어요. 낄낄낄 대는데 사실 그 낄낄대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에서 빵 터질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 이제 포인트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언어적인 반응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뭐 의성어나 의태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따라해요. 아이들이 몰두해서 그게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막 어디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저 토끼가 되게 좋다든지 이런 표현을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발적으로 그 그림책과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뭔가 활동을 한다든지 역할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니까 교사가 이 활동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뭔가 그림을 막 그렸는데 보니까 자기가 봤던 그림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이들끼리 뭔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보면 그 그림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반응들이고요.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뭔가 아까 평가하기 이런 거 나왔는데 아이들 각각에 대한 그림책에 대한 그 반응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록하기나 관찰, 포트폴리오 이런 걸 하라고는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기간 아이들의 발전 방향을 볼 수 있거든요. 학기 초에는 얘가 그림책을 전혀 안 봤어요. 활동하라 그래도 찍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어서 마지막에 뭔가 활동을 하는 걸로 바뀐다든지 요거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언어 지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저희 뭐 배울 때 평가할 때 마지막에 포트폴리오 같은 거 요즘에 좋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문학에서도 우리 언어 지도할 때도 유용하기는 해요. 아이들이 각각의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수업하긴 하지만 아이들 각각이 또 다르잖아요. 이 발달 그 과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뭔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다 배웠어요. 이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는 게 남았고요. 그러려면 밥이 있어야겠죠. 밥 먹고 에너지를 비축해서 오후에 해볼 거고요. 점심 드시고 나서 혹시 아까 활동 계획안 수정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거 수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할게요. 짜잔, 좀 시즌 가자. 뭐예요? 해바라기 것이 가만히요. 자, 오늘가 이렇게 하자.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조그만 반짝이 비늘 딱 한 개뿐인데 뭘? 한 개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무지개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은빛 비늘 한 개를 뽑아서 파란 꼬마 물고기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란 꼬마 물고기는 좋아서 물거품을 보글보글 내뿜으며 반짝이 비늘을 파란 비늘 사이에 쏙 끼웠습니다. 우와, 정말 많은 걱정 인형들이 나타났다. 걱정 인형을 위한 또 다른 걱정 인형이 있어요. 이니들을 위한 앨리스 걱정 인형이 있어요. 그날 밤 빌리와 빌리의 걱정 인형들은 모두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걱정거리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걱정 인형을 만들어보자. 알았지? 여러분들 앞에 지금을 있지요? 지금 시작! 짝짝이 한 개를 반짝하고 체크됐어요. 활동해요. 근데 이거 한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수를 할 거예요. 아기는 저는 태수인데. 네 라임 쩌네요. 네. 아니 라임이 좋네요. 네. 다시 빨리 번쩍 일어나세요. 깡총 손기처럼 그 소리야? 퍼냈다는 소리야? 찍어내는 이렇게 자, 이제 잠들기 전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자야 돼요. 여기에는 코끼리가 코로 촥 하고 물을 뿜어주고 있어요. 아이는 깨르륵 좋아하고 팬다도 같이 노는 게 재밌어요. 목욕하는 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목욕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있는 장난감들하고도 같이 놀고 물도 튀기면서 놀고 엄청 재밌어요. 자, 이제 네, 그리고 개미 한 번. 맞아, 개미가 있어. 네, 개미가 어떻게 보여요, 친구들? 돼지예요. 개미가 너무 작아서 어떡해? 개미를 본 적이 있어? 잠깐 여기에요. 근데 엄마랑 할머니가 우리 똥돼지 있겠죠? 돼지인데 강아지래요. 맞아요. 강아지 유전인가 봐요. 우와, 우리 이런 뜻이 있구나. 원래 테이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역할을 정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이 머리띠 있잖아요. 거기 귀 달아가지고 그러면 좀 역할에 충실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일단 제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다음에 역할 정하고 얘네 집에 찾아가는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바닥 같은데 색깔 전지 같은 거를 크게 깔아놔서 여기는 불곰이네 집, 여기는 뭐 백곰이네 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영역을 나눠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어차피 전지니까 바닥에 고정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춤출 때 춤출 때 다 뒤섞이면서 전지 그 허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 생각해서 마지막 간식 타임에 그 쿠키랑 꿀 준비해서 역할극 여운을 남기고 그런 거 생각했어요. 잘하셨네요.
연령대가 할 수 있게 어떻게 생긴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서 좀 사고를 열린 사고로 좀 고민할 수 있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얼굴 만져본 친구들끼리 이제 앉아가지고 책에 어떤 동물이 나왔었지?